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논문 리뷰를 진행하게 된 이동현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Shape Gaussian High Fidelity 4D Human Reconstruction in Monocular Videos via Vision Priers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비전 프라이어를 활용한 단한 비디오 기반 고품질 4D 인체 복원입니다. 올해 2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프리프린트 논문입니다. 먼저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4D 복원이라는 것은 3D 공간에 이제 시간축을 더한 것, 즉 움직이는 3D 장면을 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멀티뷰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대의 카메라로 같은 순간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찍고 이제 각도가 많으니 정보가 풍부해서 복원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카메라 한 대로 찍은 평범한 영상, 즉 단한 영상이 매우 흔합니다. 이제 문제는 카메라가 하나면 다른 각도에서의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나 형태에 대한 답이 무수히 많아지고 이른바 이제 해를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이 논문은 바로 이 어려운 단한 세팅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기존 방법들이 단한 인체 복원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4DGS 계열, 기본적인 4DGS 계열에서는 이 경우에는 멀티뷰 단서가 없으면 사람처럼 크게 변형되는 동작을 잘 잡지 못합니다. 기하 정보가 부정확하고 최적화 과정에서는 이제 발산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갈래로는 템플릿 기반, 즉 SMPL이라는 인체 모델을 위존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점으로는 옷이나 머리카락처럼 SMPL 모델 바깥에 있는 형상은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SMPL 포즈 추정 자체가 부적합한 경우나 가림 같은 상황에서 3D 포즈 추정이 한번 틀리게 되면 그 오류가 아티팩트로 계속 누적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쉐이프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이 두 계열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D 템플릿처럼 강한 제약을 걸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생성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제 2D 비전 모델들이 주는 약한 프라이어만 여러 개 조합하여 단한 특유의 기하적 불확실성을 해결합니다. 여기서 쓰는 2D 단서가 이제 바로 세그멘테이션, 이제 깊이, 덴스 포즈 같은 것들입니다. SMPL 같은 강한 3D 템플릿 제약 없이 약한 단서들의 조합으로 푼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적인 포지셔닝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SMPL 템플릿 대신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의 프라이어를 조합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는데, 사피엔스는 인체 분할과 인체의 깊이, 뎁스 애니띵 V2는 장면 전체의 깊이를, 그리고 이제 댄스 포즈 같은 경우는 인체의 세밀한 UV 대응과 추적을 담당합니다. 이제 핵심 기어로는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로 단한 인체 장면 복원에서 2D 프라이어를 도입하여 템플릿 기반의 잘못된 추정이 만들어내는 아티팩트를 완화했다는 점과 두 번째로 다중 참조 프레임이라는 전략으로 2D 키 포인트가 안 보이는 경우의 문제를 템플릿 없이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관련 연구를 먼저 보면 범용적인 동적 장면 복원의 기존 접근은 두 가지입니다. Neural Deformation Prediction과 Low Rank Trajectory Representation입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 채택한 것은 앞쪽 Neural Deformation Prediction이고 이 방식은 이제 기준이 되는 캐노니컬 가우시안을 하나로 두고 MLP가 시간 t마다 각 점의 위치, 회전, 스케일이 얼마나 바뀌는지 그 오프셋을 예측합니다. 대표적으로 디포머블 GS는 단일 참조 프레임에 MLP 오프셋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4DGS 같은 경우는 헥스플레인이라는 변형 필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MODGS는 가역 MLP로 단일 프레임의 누락 문제를 완화시켰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 동작처럼 큰 변형을 유연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 Neural Deformation Prediction 방식을 택했고, 기존과 달리 다중 참조 프레임을 사용하여
가상의 캐노니컬 공간이 아니라 명시적인 캐노니컬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응과 추적 관련 연구입니다. 단한 영상에서 몸의 같은 지점을 프레임 간에 계속 추적하는 것은 변형 모델의 이제 핵심입니다. 기존 방식을 보면 먼저 옵틱 플로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2D 추적인데 단기적으로는 잘 작동하지만 오차가 누적돼서 긴 시퀀스에서는 정확도가 무너지는 붕괴 효과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이제 장기 2D 추적 쪽으로는 옴니모션이나 코트래커 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옴니모션 같은 경우는 테스트 시점 최적화 방식이고 코트래커는 데이터 기반입니다. 성능은 좋지만 빠른 인체 동작이나 카메라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취약하고 전처리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리 정의된 인치의 템플릿을 테스트 시점, 추론 시점에 맞춰서 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단일 인물의 일관된 외형을 가정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댄스포즈 UV 맵이고요. 댄스포즈는 각 인체 픽셀에 VID 그리고 UV 좌표를 부여합니다. 핵심으로는 같은 ID를 가진 점은 어느 프레임에서든 몸의 같은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제 옵틱 플로우 같은 누적식 추적 같은 것이 없어도 장기 대응이 가능하고 또 댄스 포즈는 인체에 특화된 모델이라서 빠른 동작에도 안정적이고 이걸 이제 깊이 맵과 정렬을 해서 2D 정보를 3D로 들어올려 사용합니다. 이제 배경 지식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3DGS는 이제 3D 장면을 메쉬가 아닌 반투명한 3D 타원체로 표현한 것이고 각 가우시안은 5가지 속성을 가집니다. 이 표현의 장점은 전부 이제 미분 가능해서 최적화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한 이제 덴시티 컨트롤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우시안을 프루닝, 제거하고 복제하거나 분할하여서 장면 복잡도에 맞게 개수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과정을 대충 설명하면 이렇게 실제 사진을 통해서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점들을 초기화하고 해당 점을 초기 포인트로 삼아서 가우시안을 심게 됩니다. 이제 추정된 포인트에 임의의 색상, 크기의 가우시안을 초기화하고 특정 구간마다 덴시티 컨트롤, 제거하거나 복제하거나 분할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가우시안 개수를 정밀하게 다듬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은 무작위 색상의 구름이 50개 뿌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과정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초반에 팡팡 터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덴시티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거되고 복제 분할하는 게 이렇게 일정 구간마다 있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횟수 이후로는 이 density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옵티마이제이션만 색상만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4DGS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방금은 2D였지만 3D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 시간축을 더해서 가우시안들에게 움직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4DGS 같은 경우 문제는 가우시안이 수백만 개로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이 많은 점들을 움직임을 프레임마다 일일이 행렬 연산으로 옮기게 되면 실시간 렌더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디포메이션 필드, 즉 MLP를 하나 두어서 이 MLP가 매 프레임 시간 t를 입력으로 주고 위치를 함께 주게 되면 각 가우시안의 위치 회전 크기가 얼마나 변해야 하는지 그 변화량을 출력합니다. 그 변화량을 적용하면 기준 형태를 다음 프레임 형태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디포메이션 필드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영상 예시는 이제 4D 휴먼 복원의 대표적인 베이스라인인 HUGS라는 방법의 예시인데, 사람이 움직이는 동안 가우시안들이 그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몇 프레임 사람을 복원해내는 모습입니다. 이 경우는 SMPL을 사용해서 우측에 있는 아바타를 만든 뒤 모든 프레임을 순회하며 관측된 다른 시점들을 한 아바타에 칠해서 완성시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완성된 아바타를 밑에 세 시점으로 움직이게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이 논문에 쓰이는 데이터 기반 프라이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멀티뷰가 없는 단한 영상에서는 기하를 추론하려면 외부 지식이 필요한데, 사전 학습된 모델 세종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전용 비전 모델로 인체 분할과 깊이를 제공하게 되고, 뎁스 애니띵 V2 같은 경우는 이제 장면 전체의 깊이를 줍니다. 댄스 포즈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듯이 인체 UV 맵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전체 파이프라인을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입력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왼쪽은 이제 이미 영상을 통해서 얻은 이제 SFM 포인트 클라우드, 아래쪽은 비전 프라이어들, 즉 깊이 맵과 댄스 포즈입니다. 이 입력들로 참조 프레임의 3D 가우시안과 디포메이션 네트워크를 초기합니다. 그 다음 디포메이션 네트워크가 시간 인코딩을 받아서 각 점의 오프셋과 가중치를 출력하고 이걸로 변형된 가우시안을 만듭니다. 변형된 가우시안을 카메라 포즈와 함께 3D GS 레스터라이저로 렌더링해서 GT 이미지와 비교하고 그 차이를 그레디언트로 되돌려보내 다시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동기화된 덴시티 컨트롤이 모든 참조 프레임에 일관되게 밀도 제어를 적용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1단계는 초기화 단계로 단한 입력을 비전 모델에 통과시켜서 거칠지만 변형 가능한 지오메트리를 먼저 학습시킵니다. 즉, 지오메트리 프라이어를 인코딩한 초기 디포메이션 필드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2단계로는 이제 본 최적화로 참조 프레임의 가우시안들과 디포메이션 필드를 함께 최적화합니다. 이때 모든 프레임의 덴시티 컨트롤을 동기화해서 적용을 하고 2단계를 거치면 옷이나 머리카락 같은 세밀한 움직임 디테일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단계에서 뼈대를 잡고 2단계에서 디테일을 채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단일 참조 프레임의 한계입니다. 참조 프레임이 하나뿐이면 그 프레임에서 안 보이는 부위는 키포인트가 관측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면 프레임 하나만 쓰면 등 쪽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변형 필드 입력이 소실되고 특히 큰 변형 동작에서 결과가 크게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참조 프레임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즉 비개를 뽑습니다. 여러 시점의 정보를 합치니까 안 보이는 부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됩니다. 입력은 현재 렌더링하고 싶은 시간 t와 이 비계의 기준 프레임 각각에 존재하는 가우시안 점들의 원래 위치 x입니다. 참고로 이제 비계가 보통 이 논문에서는 4개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 MLP가 이제 두 가지를 출력하게 되는데, 하나는 각 기준 프레임을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한 가중치 W, 다른 하나는 각 프레임에 대해서 점들이 얼마나 이동 회전 크기가 변형됐는지에 대한 오프셋입니다. 이제 수식을 보면은 SG라고 써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델타 T라고 써 있는 것이 있는데, SG 같은 경우는 스탑 그레디언트로 이제 역전파되는 그레디언트가 기본 뼈대인 X를 건드려서 망가뜨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필터이고, 입력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을 해서 어, 논문에서 설정했던 L을 10으로 두면
예를 들어 x의 하나의 좌표 같은 경우를 사인, 코사인 10개씩 해서 20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좀 더 복잡한 데이터로 처리를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x, y, z, t를 입력으로 준다고 했을 때 4개 각각 20개씩 해서 80차원으로 인코딩을 해서 고주파 신호로 변환을 합니다. 이는 논문에서 언급하기로는 미세한 디테일까지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 t에서 이제 가우시안의 최종 3D 위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은 식을 보면 각 기준 프레임에 원래 위치 x에 신경망이 예측한 오프셋 델타 x를 더하고 거기에 그 프레임의 가중치 w를 곱해서 비계의 프레임에 대해 전부 더해줍니다. 즉 가중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앞 프레임에서 30%, 옆 프레임에서 25% 이런 식으로 여러 시점에서 조금씩 가져와서 이 순간의 포즈를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쉐이프 어웨어 이니셜라이제이션입니다. 먼저 깊이 맵을 정렬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첫째, 기존 깊이 맵은 정규화돼 있어서 이제 절대적인 크기, 실제 크기, 스케일을 알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 모델별로 특화된 부분이 달라, 범용 깊이 모델은 인체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하나만으로 사람과 배경을 동시에 잘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스케일과 시프트를 맞추는 정렬을 진행하는데 SMFM으로 얻은 희소 포인트로 만든 깊이 Dsparse를 기준으로 삼고 범용 모델이 준 이제 배경 깊이, 즉 전역 깊이를 D콤을 거기에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체의 깊이는 일단 제외를 하고 시작을 해서 D콤에다가 스케일 S를 곱하고 Shift T를 더한 값이 이제 SFM 희소 포인트로 만든 측정한 디스펄스와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S와 T를 추정해서 구하고 이때 렌스액을 사용해서 이상치를 강건하게 추정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단한 깊이 모델이 주는 상대적 깊이를 이제 신뢰할 수 있는 SFM 포인트를 기준 삼아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체 깊이를 배경 깊이와 합치도록 합니다. 인체 깊이 D흉을 방금 정렬한 이제 그 전역 깊이의 사람 마스크의 영역에 정렬되도록 이제 어파인 변환을 수행을 해서 이제 전체 깊이, 아니, D흉을 일단 먼저 고 그러니까 정렬된 사람 깊이 맵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 식에서 마스크 M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사람 영역에서는 인체 깊이를, 배경 영역에서는 전역 깊이를 가져와서 하나의 깊이 맵 D로 합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은 인체 모델로, 배경은 범용 모델로 각각 약점을 서로 보완하게 됩니다. 이제 가우시안 자체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배경과 다르게 이제 사람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SFM으로 이제 가우시안을 초기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SFM 대신 덴스포즈, 아까 말씀드렸던 덴스포즈를 사용해서 IUV를 초기화점으로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UV 맵으로 IUV의 키포인트의 2D 좌표를 찾아서 앞서 만든 깊이 맵으로 3D로 끌어올리고요. 이제 초기 회전은 프레임 간 점군을 올수고널 프로크러스트로 정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스케일은 임의의 기본 상수값으로 두게 되고요. 반면 배경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SFM 포인트로 초기화를 합니다. 즉 이제 사람과 배경을 다른 방식으로 각각 초기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도 초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정렬된 깊이 맵을 카메라 포즈로 3D로 이제 들어 올린 다음에 이 고정밀 희소 3D 대응에 맞춰서 변형 필드에 맞추도록 이제 사전 훈련을 합니다. 아까 댄스 포즈로 만들었던 이제 희소한 3D 포인트 점의 움직임에 맞춰서 변형 필드를 학습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식을 보면 B개의 참조 프레임에 T개의 시점, 각 점에 대해서 예측한 위치 회전 스케일이 목표값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손실입니다. 왜 초기화 과정이 중요하냐면 앞서부터 계속 초기화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단한 4D 같은 경우는 답이 무수히 많은 미결정 문제라서 출발점을 잘 잡는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성능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뒤에 어빌레이션에서 이 초기화를 제거하는 경우 PSNR 수치가 26.6에서 22.3으로 가장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적화입니다. 본 최적화의 이제 학습 스케줄 같은 경우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초기 5000 이터레이션 동안은 변형 필드를 비전 프라이어에 맞춰서 학습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이후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동 최적화로 가우시안과 디포메이션 필드를 함께 학습합니다. 이때 이제 학습 초반에 특정 프리즈 에포크 동안에는 웜업 개념으로 초기 지오메트리를 프리즈에서 보호했다가 서서히 풀어줍니다. 갑자기 이제 다 풀어버리면 초기 형태를 구성해 놓은 것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초기 OK 같은 경우는 이제 댄스 포즈의 움직임을 디포메이션 필드가 색상과 별개로 움직임만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최적화에서 중요한 것이 멀티프레임 덴시티 컨트롤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적응형 밀도 제어 같은 경우는 3D GS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참조 프레임이 하나면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프레임에서 복제하고 가지치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 해당 논문의 디포메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다중 프레임을 참조하기 때문에 밀도 제어도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우시안에 대해서 복제나 가지치기를 수행을 할 때 그 연산을 재보정한 방향으로 모든 참조 프레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한 프레임만 점을 늘리면 다른 프레임과 이제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변경을 전 프레임에 분기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종 손실 함수입니다. 이제 4개의 항으로 구성되는데 컬러항과 디심 항은 이제 렌더링된 이미지와 실제 정답 이미지의 픽셀이랑 구조적 차이를 보고 뎁스 항 같은 경우는 렌더링된 깊이와 앞서 비전 모델로 정렬해둔 기준 깊이 맵 사이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기드 항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들이 이제 뭉개지지 않고 단단하게 원래 형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정교화 항입니다. 예를 들면 인접해 있는 이제 가우시안끼리는 서로 많이 안 벗어나고 그 구조적인 그 구조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학습 전략으로는 이제 프리즈 고정 손실이 있는데 수식을 보면 시간 t에서의 점 위치가 초기 위치 src x 별 t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항이고 학습 초반에는 손실 피드백이 좀 세게 들어오니까 애써 초기화해둔 가우시안 뼈대가 망가지지 않도록 위치를 일시적으로 고정해서 보호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먼저 뉴맨 데이터셋은 사람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그러니까 사람을 자유롭게 카메라 포즈로 촬영한 캐주얼 폰 영상 6개의 장면입니다. 일상 촬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하나는 J 저장 대학교에서 촬영한 저장 모캡으로 스튜디오에서 모션 캡처한 데이터인데 여기서는 이제 단한 설정으로 가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이제 일반적인 디포메이션 모델 방법인 4DGS, 디포머블 GS, 그리고 이제 사람에 특화되어 있는 GART와 HUGS, 그 외로 쉐이프 오브 모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예시는 이제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뉴맨, 오른쪽 같은 경우가 카메라 고정된 상태로 촬영한 것이 저장 유니버시티 모캡입니다. 일단 구현 방법과 비용입니다. 구현에는 이제 파이토치와 지스플랫으로 구현을 했고, 앞서 말한 대로 5000 이터레이션은 변형 네트워크만 학습한 뒤 공동 최적화로 넘어가는 설정입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고요.
비용 측면에서는 RTX 4090 한 장에서 40분 정도 전처리 포함해서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뉴맨의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가장 주목할 점은 HGS 같은 4D, HUGS가 4DGS 등 같은 기본적인 방식들을 크게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SMPL을 사용하는 것이 인체 복원에서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논문은 SMPL 프라이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HUGS를 능가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즉, 강한 템플릿 없이 약한 2D 프라이어 조합만으로 템플릿 기반의 이제 소타 방법을 넘어섰다는 것이 이 결과의 핵심이고요. 이건 빌고 결과인데 전체적으로 많이 깨지는 것들이 있고 Hours와 HGS 같은 경우만 보시면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확실히 SMPL 템플릿 기반의 HUGS가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논문 자세히 보시면 맨 아래 파킹랏 원을 보면 HUGS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다 접고 있는데 Hours를 보면은 저희 거는 올바르게 손가락을 다 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해당 논문이 이제 기존의 방식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Z, JZU 모캡 결과를 확인하면 이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GART가 해당 방법인 CF 가우시안의 PSNR과 LPIPS에서 본 방법을 근소하게 앞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유를 분석하자면 ZJU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환경이라서 SMPL 포즈 추정이 매우 정확하게 되는 것이 템플릿 기반에서의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해당 방법이 압도적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이제 SMPL이 아니라 캐주얼한 영상에서 진가를 작동하지만 깨끗한 스튜디오 환경에서도 기존의 방식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로는 PSNR 기준으로 각 구성 요소를 하나씩 제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DFI, Deformation Field 초기화를 제거하면 PSNR이 4.26이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HDM 제거 같은 경우 인체 깊이맵 이거를 빼면은 2.42 정도가 떨어져서 범용 깊이맵만으로는 인체의 디테일한 깊이맵을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멀티 프레임 같은 다중참조 프레임 같은 경우도 빼는 경우 0.65 정도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좀 작지만 가려지는 부분을 다루고 초기화하는 데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확인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SMPL 같은 템플릿 없이 2D 비전 프라이어만으로 고품질 단한 인체 복원을 달성했습니다. 핵심 기여는 다중 참조 프레임으로 단안에서 안 보이는 가우시안까지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새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캐주얼 영상에서 거의 모든 지표와 장면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RTS 4090 한 장으로 약 40분이면 학습이 완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계 또한 정리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외부 모델과 카메라에 의존한다는 점. 시멘틱 프라이어를 외부 모델에 기대고 정확한 카메라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 아바타 기반의 방식과 달리 새로운 포즈를 합성하는 것, 즉 리깅을 한다던가 라는 새로운 포즈 합성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시점 합성은 가능합니다. 셋째, 여러 사람이나 가림이 있는 상황은 아직 지원을 하지 못하고 그걸 다루려면 조금 더 복잡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기계의 기준 프레임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럼 예, 그 기준 프레임은 일정 간격을 두고 샘플링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뽑은? 예, 맞습니다. 이제
기준 프레임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선택 손실 R 레퍼런스가 이제 두 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항 같은 경우는 인저 프레임의 이제 시간 간격 분산이고, 분산이 작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선택한 프레임들이 시간적으로 균등하게 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 간격이 균등하게 퍼진 프레임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선택한 프레임들의 IUV 점을 전부 합집합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최대한 많이 덮어야 한다라는 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 좌우 프레임을 고르면 몸 전체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커버리지가 올라가고 그만큼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음, 그거랑 그 파이프라인 그림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레스토라이제이션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 결과를 가지고 GT 이미지랑 비교를 해서 로스를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어떻게 보면 한 스텝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거를?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가 한 이터레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입력들이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SFM, 비전 프라이 이거 다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죠? 만약 SFM을 안 넣게 된다면 처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경 없이 잘 구조를 짜면 가능하고, 근데 현재 여기선 배경이랑 사람까지 다 하려면 해당 명시된 그 프라이어들이 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데, 이거 뎁스 애니띵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측정을 하는데 SFM을 또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또 SFM 사용하려면 카메라 좌표가 필요하고, 왜 그 뎁스맵만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SFM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음, 아마 SFM을 사용한 것이 아마 뎁스맵만 쓰면 일단 배경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해서 아마 아까 보셨다시피 사람이 쭉 걸어가고 배경 그 사람을 촬영하고 있는 사람도 계속 카메라 포즈가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이제 뎁스맵만 썼을 때 이제 정확한 3D를 뿌려, 포인트를 뿌리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추정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 좌표는 어떻게 알아내는 거죠? 카메라 좌표 같은 경우는 아마 SFM을 돌리면 자동으로 나오는 그 카메라 포즈 음, 추정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맥 그거. 그리고 요거 SH가 어떻게 측정이 된 그냥 RGB만 사용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그냥 RGB만 사용할 것 같긴 한데 예, 저 생각 못 해봤는데 아마 이게 코드 공개된 게 없어서 그 아, 논문에 언급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봐서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아마 LGB만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녹화 끊을까요? 네. 아니, 녹화를 끊어요.